예, 마지막 파트죠? 예, 기타 주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기타 주제. 예, 기타 주제인데,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다루시게 될 내용이 이제 레지스트리인데요. 이 레지스트리라는 것이 기존에 이제 윈도우 쪽에서 이제 INI 파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INT가 아니고, 예, INI입니다. INI 파일. 그러니까 이니셜라이제이션 줄여서 INI 파일. 그래서 확장자가 뭐뭐.INI로 끝나는 파일들. 지금도 이거 많이 있죠. 그러니까 드라이버 파일들, 설치할 때 보시면 이런 INI 파일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경우나 아니면 INF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아무튼 이 INI 파일이라는 것이 기존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 어떤 설정 정보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무엇에 대한 설정이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설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프로그램을 뭐 실행을 했는데 이게 창이 이렇게 돼 있을 거면 버튼 이런 데 있었다. 뭐 아니면 뭐 어떤 아이콘 이미지라든지 이런 데 있었다. 그러면 모니터 화면에서 뭐 이렇게 봤을 때 이 윈도우가 마지막 종료될 때 뭐 이런 모양이었다. 그럼 이걸 이제 닫고 다시 실행했을 때도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다시 등장해 주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은 프로그램의 어떤 구동 상태라든지 아니면 이제 옵션들 있죠? 이제 사용자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쓰겠다 해서 각종 설정들을 변경을 할 텐데 그것들이 이제 다 이 INI 파일에다 저장을 했었어요. 이렇게 저장. 그러니까 실행할 때 다시 이렇게 로드.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러던 것이 이제 윈도우 이제 한 3.1 옛날에 이랬고요. 그 뒤로도 한참 동안 가다가 결국 윈도우 95 정도가 NT 4.0 OS 나오고 이러면서부터 크게 다 레지스트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한동안 무슨 잡지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왔었냐면 이제 윈도우의 뭐 심장이라는 둥 뭐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게 이제 좀 결국 이제 운영체제의 모든 설정,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모든 설정들이 전부 다 일로 들어가게 됐죠. 근데 현재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안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실 때는 이제 윈도우 7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스타 같은 그러니까 UAC를 지원하는 경우 있죠. 유저 어카운트 컨트롤, 그러니까 사용자 계정 컨트롤 기능이 지원되는 운영체제는 이 레지스트에 접근할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책에서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거는 뭐 간단하게도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아무튼 그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로컬 머신 머신 세팅 관련된 거 키 건드리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아무튼 뭐 긴 얘기는 각설을 하고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레지스트리가 기존의 INI 파일에서 이렇게 옮겨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간단하게 좀 레지스트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이럴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레그 에디트, 레지스트리 에디터가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시면 이거 실행을 해보면 물어봐요. 너 이거 관리자 권한 줄 거냐 이거죠. 이제 사용자 계정 컨트롤 사용하시면 이렇게 당연히 나오는데 왜냐면 레지스트리는 함부로 잘못 건드리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자 권한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튼 이걸 이제 로드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윈도우 탐색기 비슷한 창이 하나 나오는데 윈도우 탐색기처럼 생겼다는 거지 윈도우 탐색기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Hkey, Classes, Root, Current User, Local Machine, Users, Current Config 뭐 이 정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뭐 퍼포먼스라든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제가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이와 같은 트리 구조 형태로 카테고리가 일단은 한 5가지 정도를 눈에 띄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하시다 보면 가장 많이 만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Hkey 로컬 머신하고 커런트 유저 이 두 부분이에요. Hkey 로컬 머신, 커런트 유저 이 두 부분인데 이거는 Hkey 로컬 머신은 거의 기계 자체, 그러니까 윈도우 OS 자체의 세팅에 대한 게 여기고요.
커런트 유저는 로그인한 사용자, 여러분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했을 때 그 사용자에 해당되는 그 사용자에게만 있는 정보.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루트 여기는 각종 이제 파일 뭐 어소시에이션이라든지 뭐 온갖 그런 정보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보를 읽어보면 또 여러 가지 재밌는 정보들을 찾을 수 있는데, 이 레지스트리 얘기만 해도 뭐 워낙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한 건 뭐 한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레지스트리라는 게 핵심만 좀 추려서 말을 하자면 결국 두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레지스트리는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데 이제 OS 및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설정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럼 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얘는 하나의 어떤 DB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속도도 매우 빨라요. 예, 거의 메모리에 항상 대부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카테고리가 있다고 할까요? 카테고리가 존재한다. H키 뭐 로컬 머신이라든지 요런 거, 아니면 이제 커런트 유저, 클래시스 루트 뭐 이런 게 있다. 그런 정도로까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에서는 그 어쨌든 이제 레지스트는 이런 의미고, 그래서 책에서 이제 뭘 다루고 있냐면 이것을 이제 액세스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를 예제로 이제 만들어 드리는 건데, 이제 그 여러분 책 1078페이지에 보면 레지스트리 API 데모라는 예제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레지스트리 만지게 되면은 이 예제에 나와 있는 함수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가장 많이 쓰는 함수가 거의 이거예요, 거의. 이거 진짜 많이 써요, 이 함수. reg create key ex. 그러니까 이 함수는, 그러니까 뭘 하는 함수냐면, 일단은 어떤 첫 번째 키가 그 인자 설명 조금 죄송합니다. 잠깐만 있다고요. 이 함수는 뭐 하는 함수냐면은, 그러니까 레지스트리 키를 오픈을 해요. 여는데 이 세팅에 따라서 설정을 어떻게 되느냐에 해서 어떨 때는 말 그대로 오픈하고 어쩔 때는 크리에이트를 해요. 근데 이거 말고 reg create key 함수가 있어요. ex는 이제 그 extended 뭐 이런 의미로다가 붙은 건데, 그래서 제일 쓰기 가장 좋은 게 하여튼 이 reg create key ex 함수가 가장 괜찮아요. 여기 이제 이 인자를 잘 보시면 여기 hkey current user의 소프트웨어의 registry API 데모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아까 그 레지스트리 편집기 화면에서 hkey 여기 최상위 루트가 어디냐, hkey current user다. 그럼 거기에서 어디 서브 키가 어떻게 되냐면 소프트웨어의 레지스트리 API 데모다. 소프트웨어에 또 밑에 내려가서 레지스트리, 아직 예제를 실행 안 해서 지금 안 만들어졌는데, 요 밑에 이제 요 밑에 하위 키로 이제 뭔가 요게 등록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레지스트리 API 데모라는 키를 만들라는 거죠. 현재는 지금 없죠.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그럼 그 예제를 우리가 만들어서 빌드 한다고 그러면 저게 이제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실행을 해서 좀 보면, 근데 지금 요 예제를 열어서요, 이렇게 실행을 한번 빌드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빌드를 해서 실행을 할게요. 그럼 이제 얘도 이제 레지스트리를 액세스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아까 레지스트리 편집기 실행할 때 제가 권한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쵸? 여러분 예제도 이제 마찬가지가 돼요. 레지스트리에 접근을 하게 되면 권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좀 명심하시고, 일단 지금 보신 것처럼 뭐 이건 완성된 최종본인데 크리에이트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 정보가 바뀌었겠죠? F4키 누르면 최근 걸로 갱신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새로운 엔트리가 등록이 됐죠. 그죠? 예, 그래서 키를 만들어라 한 거예요. 저 버튼을 클릭했을 때의 코드 가서 쫓아가 보면은 별 내용이 없어요. 아까 보셨던 크리에이트 키 이제 요쪽 들어가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다죠. 요런
패스에 해당되는 키를 요 밑에 만들어라. 옵션. 요런 게 있고, 뭐 이제 이게 뭔지는 조금 이따가 보시고, 여기 보면은 모든 권한을 다 달라. 그러니까 읽고 쓰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함수가 한 가지 재밌는 게, 이런 키가 없잖아요? 그럼 만드는데, 만약에 이런 키가 이미 있으면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열어요. 그냥 오픈을 해버려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간혹 레지스트리 여는데 실패할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아예 키를 만드는데 이제 실패했다라고 이제 에러가 이제 요런 걸 그러니까 에러 코드가 에러 언더바 석세스를 리턴하지 않으면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와 같은 API가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얘가 리턴하는 타입이 현재는 재밌는 게 이제 요런 더블 오더 타입으로 결과를 리턴하지만, 여기 인자를 보시면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hkey라는 변수 있죠? 그 hkey라는 자료형의 어떤 변수인데, 요거에 이제 주소를 여기다 넘겨주면 여기에 이제 키가 넘어요. 그러니까 레지스트리를 열면은, 그러니까 레지스트리는 그러니까 레그 크리에이트 키 ex 함수는 결국 어떤 키를 연다. 어떤 레지스트리 키를 열거나 혹은 이제 뭐 만들거나 생성 아니면 이제 오픈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근데 이제 결국 얘가 그럼 반환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 예, 그것이 레지스트리 키에 대한 핸들이 돼요. 그게 이제 아까 h키였어요. 보통 핸들 얘기 나오면 이제 이렇게 열면 항상 또 뭐 해주셔야 돼요? 예, 닫아주셔야 되죠. 예, 그 점 또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키를 이렇게 열었으면은 예, 열었다 만들었다 했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예, REG close 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F open, F close 하듯이 이제 크리에이트를 하시든지 레그 크리에이트가 아니라 REG open도 있어요. 오픈 키. 근데 오픈은 이제 만들어져 있는 키가 아니면 열리지를 않겠죠. 예, 그런 이제 차이가 있고, 얘는 이제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열고 이제 그런 식이 되는데, 반드시 어떻게 해라? 닫아 주셔야 된다. 그거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키를 열고, 또 뭐 이제 닫고, 예, 여기 이제 제가 오픈에 대해서는 여기 명시를 해놨는데, 인자가 좀 더 짧죠? 예, 여기서 이제 뭐, 요거는 안 쓰고요. 거의 이제 대부분 만드실 게 없어요. 거의 이제 손을 대실 건 없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이제 데이터 타입 같은 것들이 이제 나중에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이제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앞서의 어떤 내용들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뭐, 크게 설명을 드릴 거 없고요. 뭐 책에 있는 설명된 내용 보시면 충분히 뭐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한 가지만 좀 중요하게 언급을 하자면, 옵션 중에 옵션 중에서 지금 요렇게 놨었죠. 넌 볼레타일을 하는데 시스템에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키다. 이게 이제 기본 값이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항상 거의 이걸 안 벗어나요. 이 스타일을 안 벗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날 보시면 바뀌는 게 요 두 개만 바뀌고 있어요. 여기 두 개만. 이제 변수 이름 바꾸시면 맨 아래 거 정도? 뭐 그 외에는 거의 바뀔 게 없으니까 거의 아마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쓰시게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이제 레지스트리 키 핸들 있죠? 저 핸들을 가지고 요런 걸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키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윈도우 탐색기로 치면 여러분들이 어떤 폴더 만들었고 이 안에 파일 넣는 것처럼 어떤 키가 있으면 그 안에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값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종류 걸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너리 타입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다 넣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set 이제 버튼 set name 뭐 요런 게 있었는데, 예제를 돌려갖고 기능을 잠깐 볼게요. 뭐 하자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제 set name 해가지고 돼 있었죠. set name 요 버튼을 제가 클릭을 했는데, 레지스트리 키 가서 이제 여기 정보를 보시면 name이라는 값이 생겼죠. 이거는 값이에요. 여기까지가 키고요. 여기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키까지 밑에 잘 보시면 패스가 존재해요. 그죠? 어떤 컴퓨터에
그 HK 커런트 유저의 소프트웨어 레지스트리 API 데모 뭐 이런 식으로 패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전체 키 패스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밸류에 해당되는 이름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밸류의 종류가 뭔지 데이터는 뭐가 들어있는지 이제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제 아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는 이제 그 문자열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값이 바로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 써준 값으로 돼 있죠. 여기다가 제가 이제 테스트 이래 놓으면 요렇게 쓰겠죠. set name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값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 여기가 테스트로 바뀌었죠. 예, 뭐 이런 기능이에요. 결국은 이제 뭐 간단해요. 예, 뭐 그게 뭐 여기 넘버 제가 뭐 7이라는데 70 해볼까요? set 넘버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문자열 말고 숫자 F4키 눌러서 리프레시 한번 해주시면 여기 이제 나오죠. 더블 워드 값으로 이제 뭐 숫자 10진수로 70이고 예, 헥사로 봤을 때 이제 4, 6 뭐 이렇다라고 이제 정보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값만 넣었다 뺐다 하셔도 거의 뭐 사용할 수 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버튼 그러니까 set name 이라는 함수 여기서 예, 요 버튼 set name 요 함수 보시면 레지스트리 여기서는 제가 오픈 키 EX 함수를 사용을 했는데 요게 좀 그 내용이 좀 간단해서 create 예, 키 EX 함수보다는 좀 짧아서 요거를 썼어요. 일부러 그냥 보여드리자는 차원에서 앞서 만들어진 요거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요 키를 열어요. 열어서 write 퍼미션을 가지고 연 다음에 여기다가 name이라는 키를 문자열로 만들어 넣은 거예요. 그 지금 사용한 그러니까 reg set value ex 함수는 이런 이름을 가진 value를 이 키에다가 만들어 넣어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픈으로 열든 크리에이트 키로 열든 하여튼 만들어 열든 뭐 있는 걸 열든 열었으면 반드시 나중에 이제 다 썼으면 이제 클로즈 하셔야 되지만 중간에 값을 이제 변경 그 키에 해당되는 값을 넣고자 하신다 그러면 reg set value 함수 같은 걸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이제 그 카테고리 그 각 카테고리가 아니라 그 파라미터 값이 뭐가 들어가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시면 충분히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와 같은 형태로 레지스트리 API 사용하는 게 잘 뭐 책 이렇게 좀 거의 이 수준을 안 벗어나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예제가 제가 뭐 쓰던 프로그램에서 거의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가지고 나온 코드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레지스트리 관련한 걸 다루실 때는 한 요 정도로 다루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이제 이 수준을 잘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제가 값 중에 그 set 버튼 set 데이터 있죠?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set 데이터 같은 경우 이제 클릭을 해보면은 얘가 이제 동작하는 게 요런 거거든요. 요런 키가 동작을 하는데 요런 부분에 코드가 동작을 하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지금 키를 열어서 write를 한 것이 바이너리 타입으로 줘서 구조체를 그냥 통째로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 뭐 이제 레지스트리 그 가서 보면 여기 이제 바이너리다 요렇게 해서 돼 있는데 그럼 그 그냥 구조체를 통째로 다 써버린 거예요. 그 몇 바이트가 됐든. 그러면은 가끔 레지스트리 이러신 분도 있어요. 뭐 아이콘 같은 걸 막 이미지 파일을 여기다 라이트 하시고 뭐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뭐 절대 좋은 행동이 아닌데 바이너리가 써지니까 뭐 간단한 거 정도는 뭐 올려놔도 돌아가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가급적 절대 하지 마시고요. 간단한 설정 정보만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레지스트리 덩치 커지면은 OS 부팅할 때도 속도 느려지고 잘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레지스트리를 다루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요 정도로 다루시면 뭐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문제는 제가 지금 다뤘던 부분이 그 키가 어디였냐라는 것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왜 주의를 하셔야 되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냐면은 지금 뭐 이 예제는 이제 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 여러분 책 1089페이지에 제가 UAC 관련한 얘기를 좀 써놨어요. 그죠?
예, UAC 관련된 내용을 써놨어요. 예, 그래서 설정, 그러니까 지금 뭐 예제 실행할 때 그 UAC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예제 말고 이 예제 말고요. 요거 말고 예, 이제 이넘 소프트웨어라는 예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니머레이트 해주는 건데 시스템에 이제 여러분 컴퓨터에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모조리 조사해서 화면에 이제 출력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정보를 어디서 가져오느냐에 이제 그게 핵심인데 그게 이제 그 만들어야 될 부분이 어디에 정보가 들어있냐면 여기 여러분이 흔히 보시는 일단 잠시 뭐 결과 내용 잠깐 보시면 뭐 이런 게 설치되어 있다 뭐 이렇게 주로 나오죠. 어떤 게 설치되어 있다 뭐 주로 다 나왔는데 예, 주로 다 나왔는데 저 정보를 어디서 찾아온 거냐면 HK 로컬 머신에서 찾아와요. 소프트웨어 이제 이쪽 부분을 가셔가지고 여기 잘 보시면 이제 그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죠. 예, 여기 이제 거의 대부분 여기 다 들어있어요. 예, 마이크로소프트, 뭐 윈도우즈, 뭐 이런 데 가셔가지고, 뭐 여기서 뒤지면 뭐 커런트 버전 요 밑에 가서 보면 뭐 별의별 게 다 나와요. 막 시스템에 설치된 거 뭐, 근데 특히 여기 언인스톨이라는 부분, 여기 가서 보시면 이 하위에 키들이 굉장히 많죠. 이 키 중에서 보면은 아무거나 열고 그 중에 네임 부분이 있어요. 네임 쪽을 찾아가서 보시면 디스플레이 뭐 버전 뭐 디스플레이 네임 요거 그럼 이 내용이 여러분 이제 그 제어판 같은데 이제 프로그램 추가 삭제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할 거냐 요 예제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은 이 프로그램이 지금 이 접근을 시도한 이 레지스트리 경로 있죠? 제가 어디 접근했다 그랬죠? HK 로컬 머신. 여기 잘못 건드리면 OS 새로 설치하셔야 돼요. 진짜 큰일 나요. 특히 이 시스템 파트에서 그 뭐 커런트 컨트롤 셋 요런 거 한번 잘못 만지시면 진짜 난리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컴퓨터 좀 이상하고 리부팅 하실 때 이럴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가장 마지막으로 성공한 세팅으로 뭐 부팅하기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여기 백업된 거예요. 이 커런트 컨트롤 셋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하드웨어 세팅까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잘못 만지면 예, 대박으로 큰일이 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더 알려드리자면 그 여러분 저 프로그램 같은 거 자동으로 시작되게 하고 싶죠. 이렇게 부팅할 때마다. 그러면 이제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거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로 프로그램을 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까 그 경로 중에 잘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쪽에 가셔서 커런트 버전에 여기 런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런. 예, 런이 있고 런원스 EX가 있는데 여기 런 보면은 여기 등록된 것들 있죠? 예, 이런 것들 프로그램 여기 좀 이제 안레버 V3 라이트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좀 더 정확히는 윈도우 그 쉘이 구동될 때 윈도우의 쉘은 저 윈도우 탐색기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 나중에 이제 쉘 인터페이스 배울 때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만은 그거가 실행될 때 요게 이제 하나씩 다 실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그램도 뭐 프로그램 윈도우 로그인했을 때 실행되고 싶다. 그럼 여기에 등록하시면 돼요. 근데 특정 사용자가 로그인했을 때만 하겠다. 그러면 이제 커런트 유저 쪽에다 이제 그걸 하셔야 되는데 사용자에 상관없이 누가 로그인하든 다 하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다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임의로 여기에 접근하시면 안 돼요. 관리자 권한이 있다 해도 안 돼요. 예,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MS에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이제 항상 제대로 정말 라이트가 다 되게 하시려면은 여러분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할 때 이런 거 실행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이렇게 실행하시는 게 아니고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오른쪽 버튼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요렇게. 그럼 이거 허용해 줄 거냐? 알았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실행된 프로그램은 예, 여기에 리드 라이트가 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아예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실행할 때마다 저거 한번 물어보게 해주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1089페이지에 이제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팅을 좀 고치시면
예. Alt F7키 누르시면 세팅을 좀 고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링커 쪽에서 매니페스트 부분이 있어요. 매니페스트 파일에 보면은 UAC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사용할 거냐, 실행 수준을 뭘로 할래? 그러면 실행시킨 사람이 이제 어떤 권한이 있느냐, 이제 뭐 그거에 따르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다 대고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걸. 그냥 무조건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요구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요거를 이제 싹 다 프로그램을 다시 빌드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아까는 이제 얘가 이제 그 실행될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실행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물어봐요. 이런 권한이 있어야 된다. 아이고. 예. 뭐 권한이 있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돼요. 잠시만요. 예. 권한의 얘기. 예, 이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냥 더블 클릭해도 예, 이제 아까는 안 물어봤었는데 맨날 물어봐요. 그럼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해놓으면 이제 이 프로그램 실행될 때마다 권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얘가 이제 뭐 HK 로컬 머신이라든지 뭐 그런 데 접근해서 라이트하고 이러면은 그런 권한이 꼭 반드시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해주시면 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제 같은 경우는 뭐 딱히 다른 어떤 의미를 두고,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기능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 이런 함수가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게 좋아요. 예, 여기서 이제 쓰고 있는 게, 키를 연 다음에, 이거 어디 열었냐면, 제가 이제 거기 써놨는데, 여기 뭐, 윈도우 커런트 버전 언인스톨 뭐, 요쪽 걸 열었다라고 아까, 여기 이 함수, enumKey, R이지 enumKey. enumKey는 이 키 아래에 있는, 예, 인덱스 번호를 주면, 0번, 1번, 2번 이렇게 쭉 주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키를 열 때 이걸 열었잖아요. 로컬 머신의 여기 부분. 그죠? 그럼 이 밑에 있는 키들을 뒤지면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되는지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얘가 반환한 게 지금 여기 H키 요거잖아요. 요걸 인자로 요걸 호출한 거예요. R이지 enumKey. 그 인덱스는 어디서부터 갔냐면은 얘가 0번부터 갔어요. 그래서 얘가 계속 no more items 에러가 나기 전까지 계속 무한 루프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이 키 밑에 얘가 이제 뭘 반환해 주냐면 밑에 키 이름 있죠. 그걸 반환해 줘요. 그러니까 어디 키 있고 요 밑에 그 다음 있죠. 요 이름을 반환해 줘요. 그러면 그거 합쳐 가지고 그걸 또 열어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거기서 뭐만 이제 잔뜩 찾으면 되냐면, 거기서 이제 쿼리 밸류 EX 함수 이용해서 디스플레이 네임만 찾아가지고, 그거 이제 리스트 박스 이제 쭉쭉 이제 찍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레지스트리를 조사하실 일이 은근히 좀 있어요. 그 특정 키에 대해서 어떤 그 하위로 뭐가 있는지 이제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REG enumKey 같은 거 사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가끔 그 프로젝트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어떤 PC에 이제 설치된 하드웨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각종 뭐 정보들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전부 다 결국은 이제 레지스트리를 뒤져서 알게 돼요. 그럼 이런 OS별로 이게 좀 차이가 있겠죠. 이런 건 또 어디서 아셔야 되냐? 리소스 킷이라는 것이 있어요. 각 OS에 대한 리소스 킷이라는 게 있어요. KIT입니다. 요걸 찾아보시면 레지스트리 어디에 뭐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가 다 나와 있어요. 심지어 운영체제의 뭐 윈도우 XP 같으면 그 CD 키 같은 거도 다 들어있고요. 뭐 별의별 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저장해 놓은 거 뭐 그런 것들까지 모조리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요거는 이제 MFC 버전이 있는데, 예, MFC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제만 간단히 좀 보시면, 레지스트리인데 MFC 데모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젝트 만들었을 때 맨날 보셨을 만한 글자 중에 하나가 요거거든요. set registry key 함수 요거. 이 함수요. 아이고. 예, 갑자기 얘가 또 이상하네요. set registry key 함수 있죠?
요거를 보실 일이 있는데, 얘가 이제, 아이고, 갑자기 저걸로 바뀌었네요. 요거를 보실 일이 있는, 요걸 보셨을 텐데, set registry key.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get profile string 요런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 좀 더 쉽게 레지스트리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바이너리도 있고, 인트도 있고, 뭐, 스트링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써서 좋은 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뭐가 좋냐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API를 선호하는 편인데, 요거 써서 좋은 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기본값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값을 읽는데 실패했다라든지 이랬을 때 어떤 값으로 뭐 세팅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뭐 그런 장점이 좀 있네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함수들을 이용을 하게 되니까 일단 인자가 좀 짧죠. 예. API에 비해서 인자가 좀 짧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카테고리를 저렇게 잡아놓게 되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잠깐 예제를 좀 보면, 그 뭐 이놈 소프트웨어 말고요. 그 MFC 데모 버전을 보시게 되면, 요 버전을 좀 보시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클래스 뷰 코드를 먼저 좀 볼까요? 여기 app 클래스의 이니지 인스턴스에 다 들어있고요. 여기 이제 set registry에서 프리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프리렉이란 키가 생기고 그 밑에 뭐 이런 밑에 기타 뭐 여기 이제 이름이 없는 경우 있죠. 이게 참 이거 말씀 안 드렸네. 이름이 없이 이렇게 주시면 그게 뭐가 되냐면은 여기 각 키 밑에 보면은 이름이 없는 기본값이 있어요. 얘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읽고 쓰고 하고 싶으면 이제 이름을 아예 안 주시면 돼요. 이렇게 빈 문자열로. 요렇게 해놨는데 이게 지금 set registry key 이건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다른 키 패스도 없고 당장 저기로 가버리잖아요. 그게 어디로 가냐면 HK current user의 소프트웨어가 기본으로 잡히고 그 밑에 생겨요. 여기서 이제 뭐 로컬 프로그램 마법사에서 생성된 응용 프로그램 뭐 이런 정보가 들어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 프로젝트 생성했을 때 이 부분이 여기에 이 말이 들어있었죠, 주로. 예, 로컬 응용 프로그램 마법사에서 못 주고. 그래서 예제 만든 거 여러분 거 보면 이 밑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 의미가 없다 그러면 지우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여기를 지금 실행한 예제에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여기를 보면 프리렉이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프리렉 밑에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이게 주는 게 뭐냐면 회사 이름 주고요. 그 밑에 이제 뭐가 자동으로 껴들어가냐면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자동으로 껴들어가요. 근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여러분 스트링 테이블에서 보시면 응용 프로그램 있죠? 이름 있죠? 요거 registry mfc 데모 이 값이 이제 그 registry에 써지는 거예요. 그게 여기 써져요. 그 밑에 이제 뭐 유저라는 키를 만들 거냐 뭐 아니면 뭐 여기에 이제 각종 정보 뭘 넣어라. 예, 예제 보시면 이제 충분히 다 아실 것 같아요. MFC 버전을 쓰시는 게 경우에 따라서 좀 더 편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으로 키가 어디로 잡혔어요? HKey current user. 그러니까 이 세팅은 사용자마다 로그인 사용자마다 틀리게 잡기도 좋고요. 여러모로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걸 쓰실지는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MFC 요런 이제 함수들, get profile 시리즈 함수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물론 이제 요 set registry key 그 다음에 이제 get profile string 요런 함수를 쓰시는 거죠. 이거 전부 다 cwin app 클래스 이제 멤버들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다 API로 직접 하시면 되고 다시 한 가지만 요약할게요. UAC 관련해서 정말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문제 나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특히 이제 HK 로컬 머신 부분에 값 쓰거나 할 때는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부분, 시스템을 건드리는 부분에 어떤 행위를 한다면 이제 윈도우 7이나 비슷할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UAC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레지스트리 요거 반드시 주의하세요. 이거 잘못하시면 여러분 어플리케이션에서 큰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스템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 일단 좋고요. 혹시 해야 된다면 아까 제가 세팅 요것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셔서 링커에 매니페스트 가셔서 여기서 이제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인보커를 할 거냐, 아니면 어콰이어 해가지고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권한을 리콰이어를 할 거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세팅을 잘 좀 해주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딱히 이제 레지스트리에 관련해서 뭐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네요. 뭐 일단 하여튼 뭐 API 부분 좀 잘 알아두시고 나중에 프로젝트 하실 때 레지스트리 관련 정보 찾는 것들 뭐 리소스 킷 정보 잘 뒤져서 한번 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